잔소리하지 않겠습니다. 양치질 여러분들이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고 마지막 마무리로 이 네 군데만 닦아주셔도 충치 때문에 치과 오실 일은 없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18년차 통합치과 전문의 치과의사 김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18년 동안 임플란트 진료만 거의 5만 건이 넘게 했거든요. 수만 명의 환자분들의 입안을 보면서 유독 환자분들이 양치질을 진짜 못하시는 부위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위들은 칫솔이 잘 안 들어가기도 하고 또 환자분들이 잘 안 들어가서 닦기가 귀찮으니까 결국 충치가 생기고 더 문제가 심각해져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네 가지 부위는 반드시 신경 쓰셔서 꼭 닦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네 가지 부위를 어떻게 선정을 했냐면은 치아에 묻어있는 음식물 찌꺼기, 즉 플라그를 확인하는 약제가 있거든요. 치면열구 전색제라고 얘기를 하고 원리는 간단해요. 입안에 붙어있는 세균, 이제 저희가 플라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플라그가 있는 부위는 이 약제를 바르고서 입을 한번 헹궜을 때 치아면에 이제 만약에 플라그가 묻어있다면은 그 부위만 빨갛게 또는 보라색으로 보여줌으로써 이 부위에 플라그가 많다, 즉 양치질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이 약제의 원리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제가 양치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설렁설렁 한번 양치질을 해보고 한번 발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로 제일 안 닦였던 부위가 바로 아래 앞니였습니다. 아래 앞니가 잘 안 닦이는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음식물이 대부분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에 많이 고이게 돼요. 음식물 절유 시간이 많으면 사실 거기에 플라그가 많이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나이가 들면서 30대, 40대가 되면은 아래 앞니가 상당히 많이 밀접하게 모이게 돼요. 여기 같이 가지런하면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30, 40대 이상 넘어가는 환자분들은 치아가 앞으로 쏠리게 되면서 여기가 덧니처럼 모이게 돼서 숨어있는 공간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공간 쪽이 닦기가 되게 힘든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공간 자체가 칫솔질을 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이제 공간이긴 해요. 이렇게 이제 안쪽이 깊숙하게 있으면서 몰려 있다 보니까 칫솔을 닦을 때도 약간 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세우게 되면 이제 닦는 면이 이제 좁아지면서 환자분들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그 외에 또 안쪽, 아래쪽에서는 이제 침샘이 이제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수시로 이제 침이 나오면서 플라그가 더 쉽게, 더 많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위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께서 이제 양치질을 할 때도 칫솔 자체를 약간씩은 세우셔가지고 이 사이, 안쪽에 잇몸과 치아 사이 쪽으로 해서 칫솔모가 잘 들어갈 수 있게 좌우로 진동을 주면서 털어내듯이 닦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눕혀서 닦게 되면은 사실 여기가 뜨면서 이제 제대로 이제 칫솔모가 들어가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 각도에 맞춰서 처음에는 약간 경사지게, 앞쪽으로 갈수록 수직에 가깝게 이제 이렇게 닦아주시고, 칫솔모 같은 경우는 너무 부드러운 모보다는 약간의 강성이 있는 이 틈 사이로 들어갈 수 있는 칫솔을 선택을 해주셔서 닦아주셔야지 좀 더 꼼꼼하게 플라그나 치태 같은 거를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환자분들께서 잘 안 닦으시는 부위는 아래 어금니 안쪽입니다. 이 아래 어금니 안쪽 같은 경우는 사실 치아가 약간 안쪽으로 경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 같은 경우는 닦기가 쉽지만은 안쪽 어금니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닦으면 그 밑에까지 칫솔이 도달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쪽 경사에 맞춰서 밑에서 위로 칫솔이 이제 그 잇몸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게 잡아주셔서 닦으셔야 돼요. 실제로 이 아래 안쪽 같은 경우는 혀가 있어가지고 플라그나 음식물 같은 게 많이 낄 수가 있거든요. 사실 혀가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안쪽이 제대로 안 닦이다 보니까 잇몸 질환이 심해지셔가지고 결국에는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서도 거기가 제대로 안 닦여서 임플란트에조차도 염증이 생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안쪽 같은 경우는 닦는 방법을 얘기를 드리면은 칫솔을 이제 안쪽 치아 경사에 맞춰가지고 안쪽 잇몸에 밀착이 되게 가볍게 대주시고 좌우로 칫솔모를 진동을 주시게 되면은 그 사이 잇몸 쪽으로 칫솔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너무 넓은 칫솔모가 아니라 일반적인 폭경에 이제 칫솔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특히나 임플란트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두 줄모 칫솔까지도 권유를 드리기는 하거든요.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안쪽으로 환자분께서 집중적으로 닦으실 수가 있어요. 사실 두 줄모 칫솔이든 여러 줄모 칫솔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잇몸과 치아 사이 부분이 칫솔이 잘 밀착돼서 닦아주신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세요. 자, 이제 세 번째 부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세 번째 부위는 아마 모든 분들이 잘 모르셨을 겁니다. 생각보다 잘 닦였다고 생각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바로
오른쪽 위 앞니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오른손잡이 환자분들, 내가 칫솔질을 오른쪽으로 할 때 그때 오른쪽 위 앞니고요. 본인이 이제 왼손으로 이제 양치질을 한다. 그러면 이제 왼쪽 앞니세요. 좀 예상이 되시나요?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분들께서 칫솔질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해보셨을 때 대부분 환자분들이 한 손만 쓰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한쪽 손만 사용을 해가지고 양치질을 하시는 분들은 가장 닦기 힘든 부위가 이쪽 부위거든요. 이쪽 부위를 닦으려면은 사실 손을 이제 꺾어서 이제 닦아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실 이쪽 부위가 닦기가 상당히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플라그나 치석 같은 게 이제 많이 쌓일 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왼쪽 위 같은 경우는 손이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잘 닦으시지만은 오른쪽 위 앞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이제 꺾어서 닦기가 쉽지가 않고 좀 애매한 자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잘 못 닦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손을 사용을 하셔서 양치질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칫솔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아 안쪽 윗 어금니입니다. 이 뒤쪽 부위 같은 경우는 충치도 심하게 좀 많이 생기는 부위예요. 여러분들도 상악동거상술이라고 임플란트 수술 이름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요. 그 수술을 하는 부위가 바로 이쪽 부위입니다. 그만큼 임플란트를 하는 환자분들이 많을 정도로 충치나 잇몸 질환이 많이 생기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위라는 거죠. 사실 이제 환자분들이 이 뒤쪽까지 칫솔을 본인이 닦는다 생각을 해도 바깥면만 닦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뒤쪽 면까지도 안쪽 면까지도 닦아주셔야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잇몸 질환이 많이 발생되는 부위가 제일 안 닦이는 구석 부위가 많이 생기세요. 딱 안 닦이는 부위만 집중적으로 치석이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쪽 부위가 잇몸뼈가 이제 녹으면서 잇몸 질환이 거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입을 대부분 환자분들이 벌리고 이제 칫솔질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입을 벌리게 되면은 위쪽에 광대뼈로 인해 가지고 칫솔이 들어갈 공간이 이제 막혀버리게 되세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쪽 부위에 이제 칫솔질을 할 때는 약간 입을 크게 벌리는 게 아니라 살짝 다물면서 칫솔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서 최대한 뒤에까지 밀어가지고 닦아주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 사랑니가 있는 경우는 사실 여기가 닦기가 되게 힘드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랑니가 있고 칫솔질을 아무리 해도 거기서 피가 나고 좀 잇몸이 부은 느낌이다. 그런 경우는 사랑니를 빼고서 칫솔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구강 환경을 만드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충치가 잘 생기는 부위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올바른 칫솔질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저녁부터라도 이 4가지 부위에 대해서 더욱 신경 쓰셔서 양치질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8년차 통합치과 전문의 치과의사 김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